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아, 삼성카드요. 삼성카드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8,900원에 15%요. 네, 28,900원에 비중 15%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삼성카드를 고배당주로서 좀 모으려고 하는데, 네. 이 회사가 괜찮은지,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모아도 배당주로서 괜찮은 회사인지 궁금해서요. 네, 고배당주 접근을 하셨는데 조금씩 더 매수를 해도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삼성카드 28,9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비중 15%인데 조금씩 더 사도 될까요? 일단 많은 분들께서 이 배당주에 대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거든요. 배당주가 고배당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드려요. 만약에 지금 투자하시려고 하는 금액이 억대인가요? 아,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배당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배당 한 5%나 10%까지만 주더라도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은행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제가 3월 달부터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 노리려다가 이 주가로 손해보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결국 내가 주식이라는 건 사고 난 다음에 팔아야 되거든요. 은행처럼 그냥 만기 적금 때 그냥 계약 해지하면 원금 보장해 줍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혹시 삼성카드 쓰고 계세요? 네, 삼성카드 쓰고는 있어요. 실적 뭐 한 1,000만 원대 이렇게 막 2,000만 원대 쓰시거나 하시진 않으시죠? 한 달에? 네, 그 정도는 네. 아니고요. 그 정도로 쓰지 않는 상황에서 삼성카드에 대한 애착도 없고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겠고 전망이 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카드를 사람들이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지금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전 다른 결제 방식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카드사보다는 결제사가 훨씬 더 수익을 좀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배당은 저도 그 고민 때문에 연락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카드보다 다른 결제 방식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네. 좀 걱정이 돼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긴 했거든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배당 노리지 마세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배당 노리는 거 아니에요. 배당을 노리실 거면은 이 삼성카드라는 기업을요 한 5년에서 10년은 투자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네, 그 정도 각오 되셨어요? 네, 큰 비중이 아니라서 저는 한 30%만 들고 가려고 그 기간을 5년에서 10년 정도 잡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그거는 있어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예, 어차피 네. 은행 이자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5년에서 10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네, 만약에 단기로 보시거나 잠깐 보신 네. 거라면 모르겠는데 뭐 장기로 보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저점에 사셔가지고 비중 15% 정도면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 5년 이상은 무조건 가져간다는 약속하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네네. 네, 그 약속을 해야지만 제가 이 상담이 의미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5년 지금도 충분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은 저점이라고 충분한 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얘가 지금 1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적당하다는 거죠. 15% 정도 딱 네. 괜찮고 여기서 또 네. 빠지게 되면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현금화는 항상 해놓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어찌됐든 25,000원 내려오거나 2만원까지 내려가면은 저는 네. 배당 노리시고 장기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가져가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삼성카드도 다른 결제 수단이 나올 때 자기들이 카드만 계속 쓰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뭔가 다른 결제 수단에 맞춰서 얘들도 변화를 해 나갈 거고 그 과정에서 약간 침체가 되거나 힘들 수는 있겠지만 믿고 기다리고 5년, 10년 가져가면 괜찮은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25,000원 내려오면은 지금 15%만큼 한번 더 늘리시고요. 네. 2만원 내려오게 되면 한 비중 50%까지 늘리시는 전략으로 해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릴게요. 네. 5년 뒤에 봅시다. 5년 뒤에 삼성카드로 전화 꼭 주셔야 돼서 5년 뒤에까지 전문가 할 거예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5년 이상 장기 투자로 보시는 거면 배당주로 조금 더 비중을 늘리셔도 된다고 합니다. 25,000원 그리고 2만 원대 추가 매수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0만 6천 원에 네. 100%입니다. 네, 비중 100%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 목표가하고 네. 실제 맺어달라고 싶어서. 네, 이 종목 전망도 좀 궁금하시고, 목표가도 궁금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삼성물산은 10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이신데, 네.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목표가 전에 비중부터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겠죠. 네. 제가 시청자님한테 질문 드릴 거예요. 예. 삼성물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이 0점에서 100점까지 있다면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청자님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이 어느 정도 드세요? 0점에서 100점까지 스스로가 한번 점수를 매겨봅시다. 저는 이거에 네. 뭐 언제까지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라도 가져가는데 내가 이거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몇 점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요, 예. 시청자님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시기에. 제 도움이 없이요. 한 80% 제가 80% 생각하고 생각하세요. 그럼 20% 정도 비중을 줄이세요. 그래요. 예, 자신 있는 만큼 사시는 거거든요. 예, 우리 그 영화라든지 친구들하고 내기를 할 때 내가 정말 자신 있을 땐 뭐 어떻게 하죠? 야, 내가 집까지 걸게. 내 이름 바꾼다. 내 성을 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정말 내기를 하다가 자신이 있을 때는요. 근데 자신이 없을 때는 에이, 그런 내기를 왜 해? 라고 하면서 약간 빼게 돼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를 할 때 내가 자신이 있을 때는 100% 비중 넣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거든요. 예.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시청자님께서 지금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표가도 물어봐야 되고 시점도 물어봐야 되고 잘 모르겠고 가져갈 수는 있는데 네가 괜찮다고 하면 가져갈게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예, 문현진 너가 네. 괜찮다고 하면은 내가 한번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가져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청자님이 이 종목에 대한 자신이 별로 없으신 것 같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신 저는 있습니다. 자신이 있으시면은 삼성물산이 8만 원까지 밀릴 수도 있고 6만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100% 비중을 샀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힘들어요. 예, 거의 반토막이 나더라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예. 힘들어 생각하실 필요 없고 물렸다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삼성물산은 정말 괜찮은 기업이지만 괜찮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비중을 최소 절반을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예, 네, 저는 절반 줄이자. 저는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여기서 저점이 만들어질 거란 자신은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절반 이상을 매도할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이 자신 있다고 한다면은 혹시나 얘가 6만 원까지 내려가거나 5만 원까지 내려가더라도 절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셔야 돼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요. 본전 올 때까지 또는 수익이 날 때까지.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내려갈까요? 또 이제 또 흔들리세요? 아니, 6만 원, 뭐 7만 원 사기네. 갈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주식을 지금까지 왜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답니까? 뭐라고요? 지금까지 6만 원까지 내려갔습니까? 내려간 적이 없지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주식을 제가 지금 근데 겁을 말씀드리는 주는데. 게 뭐라고요? 완전 겁을 줘. 아, 겁을 줘요? 예. 예, 겁을 좀 겁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이 너무 주식을 많이 되게, 주는 거 아닙니까? 주식을 되게 장난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시청자님한테 겁줘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예, 네. 제가 시청자님 겁줘가지고 저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시청자님한테 물량을 뺏고 싶은 사람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시청자님이 비중이 100% 들어가는 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은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지수에 따라 가지고 밀려 내려갈 수 있어요. 좋은 기업은 맞으나 주가라는 것은 기업이 좋다고 항상 올라가거나 버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압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6만 원대나 7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려간다 하더라도 괜찮은 기업인데 그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려면 현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 보고 비중이 100%로 10만 원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는 7만 원대 추가 매수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비중을 오늘 절반 정도 줄이자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걸로 제가 마무리 짓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11만 원에서 12만 원에서 반드시 비중을 80% 이상을 줄이자라는 전략을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이 100%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해지니까 비중 절반 정도 줄이셔서 현금을 확보해 놓으신 다음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렸으니까요. 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셀트리온이요. 예. 네,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그게 아까는 이야기 잘못했는데 한 80%, 9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한 80%에서 90% 정도요? 네.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9만 얼마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9만 한 5천 원대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네, 그러면은 9만 5천 원의 매수가이시고 비중은 80%요? 네. 네, 그럼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계속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쓰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계속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요. 이거 언제까지 좀 가지고 가면 괜찮을지 모멘텀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셀트리온이 9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80%라고 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시청자님 지금 수익 많이 나오고 계세요? 네네. 한 2배 이상 수익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시청자님 본인이 들고 계신 거예요, 이거? 네. 지금 일단 9만 원이에요? 예? 9만 원대 들고 계신 거 맞죠? 네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가 25만 8천 원이거든요, 셀트리온이. 네. 네, 그러면 지금 수익률이 약 한 70% 정도 나고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네네. 네, 파세요, 얼른. 네, 그래야겠다. 지금 저는 한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네. 위쪽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튀어 오를 수는 있는데 이미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 많이 놓쳤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어디 뭐 해외 다녀오셨어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이민 갔다 오신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그냥 장기 투자를 하려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호재는 나오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호재를 보면 안 돼요. 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업황을 봐야 돼요. 앞으로 이 업황과 업종과 앞으로 이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봐야지 단기적으로 호재 뭐 3사 합병이니 뭐 신약 개발이니 이런 호재들 가지고 움직이는 걸 보면 그거는 장기 투자랑은 좀 맞지 않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멀미 할 때 멀리 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네, 멀리 보고 내가 어디 가야 되는 길, 저기 목적지, 마지막 목적지를 보고 있어야지 지금 당장의 파도가 이쪽으로 치나 저쪽으로 치나 이걸 보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만약 정말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9만 5천에 사신 분에게 지금 매도 의견을 드리기가 조금은 뭐 죄송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네. 정말 장기로 봤을 때 뭐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 10년 뒤에 이 주가가 70만 원, 8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 때 수익이 나면 판다라는 어떤 철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 그냥 매도를 하고 나중에 또 떨어지면 지난번처럼 15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도 내가 이 기업은 장래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싶으면 또 사면 되잖아요. 그죠? 안 팔고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또 지난번 2018년에 급등해서 30만 원 왔을 때 한번 팔아가지고 다시 15만 원에 사서 또 30만 원 올라갔으면 또 2배 수익이 또 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저는 장기로 가져가더라도 이렇게 단기 호재 때문에 올라왔을 때 잘 매도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올 때 다시 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개인적으로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지금 네네. 현재까지 저는 한 절반 이상 매도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얘가 만약에 22만 원이나 2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님이 보기에는 앞으로 호재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고 장래도 출중한 것 같으니 20만 원이면 내가 다시 한번 사볼래라고 다시 들어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지금까지 그냥 손 놓고 그냥 계속 바라보셨겠지만 이제는 조금 한번 만져보시는 게 어떨까? 어루만져줘야 우리 식물도 좀 만져줘야 잘 자라잖아요. 그죠? 가지치기도 좀 해줘야 되고 그런 것처럼 수익 나고 있는 기업도 올라올 때 잘 매도하시고 내려갈 때 좀 잘 파는 전략으로 30만 원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도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17만 원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매수를 좀 생각하자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네, 단기 호재에 흔들리지 마시고 좀 앞으로의 전망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절반 매도 의견 드렸고요. 30만 원으로 갈수록 매도를 하시라는 의견과 또 17만 원 아래에서는 다시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대훈 아나운서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윈팩이라고요. 네, 윈팩이요. 예, 1950원에 30%입니다. 네, 1,950원에 비중 3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요즘 거래량이 많이 지금 거래량이 최근 들어가지고,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예, 앞으로 전망과, 예, 최근의 주가 흐름이 이제 좀 보통 때하고 좀 달라서, 네. 예. 언제까지 보유해야 되나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최근에 좀 거래도 많아지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윈팩을 1,95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더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일단 기업 자체로 봤을 때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앞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로 출발된 어떤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주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다른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얘는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바닥 쪽에서 이렇게 횡보했다라는 것은 매집도 꾸준히 잘 되어 왔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아쉽다 싶은 거는 얘가 최근에 2017년부터 20년까지 최근 3년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1,200원에 내려왔다가 2,000원에 올라왔다가를 반복하는 기업이에요. 그죠? 네. 들고 계신 지가 얼마가 됐던지 간에 아마 그걸 이제 조금 보시다 보면 느끼셨을 거예요. 1,950원에 올라왔다가 저기 1,200원 되면 올라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셨을 거죠. 그죠? 네네. 그러면 어디에 들고 있는 게 내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가 참 좋은 자리일까요? 위쪽에 들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래쪽에 들고 있는 게 좀 좋을까요? 아래쪽에 들고 있는 게 좋죠. 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를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볼 텐데 네.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네. 네. 빨간색은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고요. 네. 까만색은 얘가 맞고 올라가는 자리예요. 예. 위쪽에 들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아래쪽에 들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위쪽에 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아쉽다는 게 이거예요. 이왕 좋은 기업을 1,200원에 들고 있었으면은 굳이 3,000원까지 안 가도 수익을 몇 번이고 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예전부터 이래 들고 있다가, 저점에서 좀 사고 했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950원 너무 아깝다 이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올 때 매도를 하고 내려갔을 때 다시 매수하시고 했었다면은 더 좋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꾸짖으려고 꾸중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앞으로는 2,000원에 가까워지면 좀 매도를 진행하시고 내려오게 되면은 1,500원 이후로부터 점점 매수하셔가지고 매수가를 저는 1,500원 이하로 들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최근에 거래량이 며칠 사이에 많아가지고 그래 문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는가 싶어서요.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네,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아직도 매수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잘 모르실까봐 말씀드리지만은 싸게 들고 있는 게 수익 내기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 1,950원 들고 있다고 해서 수익 많이 나는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금 자리에서는 뭐 거래가 많이 들어왔다, 이거는 아무래도 시중에 관심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네. 됐든지 간에 시중에 관심이 들어왔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들고 있는 주식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거래가 들어왔다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에 좀 싸게 사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올 때는 2,400원대 저는 좀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저기서 만약에 거래가 진짜로 빵 터지게 되면 한 3,000원까지 날아가요. 네네. 저는 그때가 그냥 매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좀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릴 거고요. 다음번에 네. 이렇게 종목 잘 잡으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만 조금 싸게 삽시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전망 긍정적입니다. 2,400원까지 올라오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3,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라는 전략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막 나누고 하다 보면은 이제 고점에 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고점에 사시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 좋은 기업이라든지 좋은 상황일 때는 수익이 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거나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도 1시간은 1시간이고 저에게도 1시간은 1시간인데, 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은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저점에 잡아야지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지 고점을 좀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역시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왜 고점에 잡으면 안 되는지 그런 것도 많이 경각심을 가져가시고, 어떻게 하면 저점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길지도 조금 배워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 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매매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AMT라는 종목입니다. SAMT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420원에 네. 비중은 35%입니다. 네, 2,420원에 비중 35%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 회사가 PR이 6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도 6%라서 거의 대한민국에서 거의 고배당주에 속하고 있는데, 실적도 너무 좋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시장에서는 왜곡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네, 좀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고배당주인 것 같기도 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잘 매수한 건지 궁금하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SAMT를 2,420원에 매수하셨는데 매수 잘 하셨나요? 일단 뭐 고배당부터 해가지고 PER까지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 보면 공부를 안 하시는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요, 자기 함정에 빠져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 우리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차태현하고 전지현 주연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면은 전지현하고 사귀었던 차태현 씨가 다른 남자에게 소개시켜줄 때 제 여자친구는요, 밥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요, 뭐 이런 걸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 SAMT를 상담하실 때 처음에 SAMT를 소개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이미 사랑에 빠져 계시는 것 같거든요. 예, 주식을 할 때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종목에 사랑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종목으로 평생 갈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으로 만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다른 종목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고, 이 종목에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은 약간 저 PER이라는 것에 약간 꽂혀있다 생각이 들고, 배당도 많이 준다라는 것에 꽂혀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시청자님 생각이고, 시장은 어때요? 반응을 그렇게 해주나요? 아니면은 그냥 미적지근한가요? 그냥 이제 박스권 돌파? 이 정도. 그죠. 박스권 돌파도 아직 하지도 못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매매를 하실 때, 주식을 할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리냐면, 장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네. 제가 저희 집에서 한 번씩 제가 라면 땅을 한 번씩 해 먹거든요.
네네. 네, 라면땅 그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니까 팔면은 전 국민이 다 사먹고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니까. 시중에 좀 원하는 걸 사야 되는 거잖아요. 장사라는 것은, 그죠? 네네. 주식도 결국 시청자님이 SAMT의 경영권을 참여하거나 배당만 앞으로 받아가면서 내가 평생을 살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팔아야 되는 상품이에요. 그죠? 네네. 그러면 물건이 되는 앞으로 상품이 판매가 될 만한 상품을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 기준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시장의 흐름을 좀 읽어야 될까요? 뭐 시장의 흐름이 이제 뭐 맞아요. 시세를 주려면 맞는 거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PER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거 좋은데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인지 한 번 더 두들겨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공부 네. 정말 잘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방향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아, 집에서 학도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내용하고는 좀 안 되게 좀 세상을 좀 넓게 보자라는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지난 상담들 보시면 전부 다 고점에 사놓고 고집 부려요, 지금. 네.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빨간 선이거든요. 네. 예, 2012년부터 지금 20년까지 주가가 흘러왔던 차트에서 빨간 선이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뭐 지금 가격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냐면은 지금 얘가 한 10년 동안 움직였던 가격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대 위치에 왔어요. 아, 예. 예, 그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음.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면은 항상 많은 분들이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번엔 가겠지 하고 안 팔거든요. 네. 예, 저는 그거 옳지 않다라고 봐요. 아, 여기서 매도하시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다시 사면 되고요.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박스권 돌파라고 하는 자리가 2,700원 자리가 넘어갈 때거든요. 네. 그때는 그때 돼서 다시 사면 돼요. 지금 매도 좀 하시고. 아, 그래요? 예,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네. 상승 초입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고 다시 그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예.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뭐 PER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영업이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크게 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한 번은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좋은데 지금 매매 트레이딩상으로는 현재 자리에서 저는 비중을 절반 정도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네. 2,700원 뚫고 올라갈 때 그때 다시 사시거나 비중을 그때 다시 늘려도 좋다 의견과 내려가게 되면은 1,700원 이하에서 더 PER이 좋아지겠죠. 1,7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네네. 네, 그때 저는 좀 비중을 늘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종목이 또 이번에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네, 만약에, 그렇겠죠. 네, 또 만약에 지난 흐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파동대로 또 내려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매수가를 좀 2,000원 이하로 들고 가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러려면 지금 좀 매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지금 아까 이전 상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고집 네. 피우겠다 하신다면은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정말 상담이 힘드네요. 네, 저는 분명 진심 아니, 담아서 그런 조언을 뜻이 아니라- 해드리고 있는데 다들 올라갈 거라는 환상에 취해가지고 지금 아니, 전부 그런 다 뜻이 그게 아니라-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보세요. 아, 그래요? 예, 용납할 수가 없죠, 그죠? 너무 좋아가지고. 네, 배당이 너무 좋죠, 그죠? 네, 손절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6%면 뭐 대한민국의 원투펀치 속에 속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대한민국 원투펀치에 속할 것 같으면 전 국민과 지금 정부에서도 SAMT 사야죠. 근데 몰라요. 모르지 않을걸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그래. 지금 일단- 너무 자기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네네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 담아 상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업은 좋아도 아직은 시장에 관심이 좀 덜한 종목이라서 지금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아래에서나 박스권이 돌파했을 때 다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기 네. 넷마북이요. 넷마블이요. 네, 제가 18만 원에 15%를 가지고 있어요. 네, 18만 원의 비중은 15%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12%나 내리고 있어가지고 네. 이것을 손절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란가 아니면은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하면은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상담하고 싶어요. 네네. 오늘도 좀 급락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계속 네.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이 돼요. 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넷마블 18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이신데 손절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일단 너무 안타깝네요. 일단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한 번씩 이제 유튜브 댓글을 이제 무료 상담을 하거나 무료 강의를 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뭐 넷마블의 사나이라고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12월부터 넷마블 좋다, 사라. 계속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부터 했고, 지금도 넷마블 게시판 가보시면은, 한 3월달, 4월달 글 보면요, 문현진 이놈이 추천해가지고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요? 네, 그렇게 욕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추천했는데 안 간다, 안 가는 종목만 추천한다 했는데, 결국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갔을 때 저는, 그때서야 이제 매도 사인을 드렸거든요. 매도 사인 드렸을 때 지금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깝네요. 저는 지금 자리는 사선 안 된다라는 것도 방송에서 수십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사태가 이렇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추가 매수 전문가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저한테 죄송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왜냐하면 저한테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떤 게 하고 싶으신가요? 너무나 그냥 어려운 상담을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그런 건 죄송할 필요 없어요. 이게 제 일인데요, 뭘.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빅히트 오늘 상장됐지 않습니까? 네. 그 지분을 넷마블이 24.5%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그것을 봤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게 한 번쯤은 갈 것이다 해가지고선 처음에는 길게 보지 않고 이렇게 며칠간을 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자꾸 내려가니까 맞아요.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15만 원 선을 유지는 할 것이다. 15만 원까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상장하는 날 이렇게 또 12%가 내려버리니까 이게 주식이 너무나, 하나만 안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정말 다방면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이제 빅히트 상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셨었는데 어제도 그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빅히트 상장되면은 관련주 다 빠진다. 그쪽으로 다 돈이 몰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설명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리들도 잘 알아야 돼요. 뭐 15만 원 이렇게 차트만 보고 어디서 지지하겠다 이게 아니라 원리를 잘 알아야 되고 시장이 빠지면은 차트고 뭐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가격 기준 이런 것들이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항상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요. 제가 말하는 이 문장을 어디 모니터라든지 집에 이렇게 가훈처럼 붙였으면 좋겠다 싶은 게 내가 생각한 건 다 틀렸다라는 말을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한 건 다 틀렸다라는 것을 어디 딱 적어가지고 붙여 놓으셔야 돼요. 정말로 내 생각은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어디가 바닥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경험상 저는 경험상 주식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얘가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짜리 이쯤 딱 떨어지면은 반등이 나오겠구나, 저기서 자리를 잡겠구나라는 게 저는 경험상 알게 돼요. 그래서 넷마블을 다시 사려고 한다면은 저는 13만 원대 자리 잡는 걸 보고 사려고 저도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이제 하락을 좀 멈출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시청자님도 이제는 18만 원 사셨지만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저기선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13만 원대 있잖아요. 13만 원대요. 네, 13만 원에서 아래쪽으로 한 12만 원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네, 그 정도 밀렸을 때가 추가 매수 절호의 찬스예요. 대신에 밀렸다고 바로 하지 마시고 전화를 한번 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그래서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은 제가 무조건 연결하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문현진이 무조건 연결해달라고 했어요라고 하면 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12만 원, 13만 원대 여기서 추가 매수 할 수 있는데 저것도 판단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시기 전에 저기서 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거는 손실 없이 나오게끔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고 나면은 절대로 고점에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탈출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전화 한번 더 주세요. 그러면은 현재 손절은 아니요, 손절은 생각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해서 손실 아예 안 나게끔 해서 나오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전화 주시면 돼요.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다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손절은 하지 마시고요. 13에서 12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그때도 흐름을 잘 보고 해야 되니까 가격대 오면은 꼭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조언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남아산업 14,100원에 네. 목표로. 네, 14,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예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용 올라가지도 않고 정치, 이낙연 정치주라고 해서 이거 샀는데 네. 어떻게 돼야 하는지 네네. 팔아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정치인 테마주로 매수를 하셨는데 승은이 매수하신 다음엔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남아산업은 14,1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늘 상담은 이제 어르신들 특집인다가 남자 어르신들 특집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시고 저도 이제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이 약간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좀 이 매매하는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거는 수익을 볼 수 없는 시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시청자님도 제가 조금 이렇게 어린데 그렇게 조언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에이 네가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테마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 관련주라고 사셨을 때 절대로 좋은 이득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런 거 접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조언 드릴 거고요. 지금 일단 1,800원대에 지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역시 정치 테마에 대한 어떤 그런 여지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1,800원이 이렇게 지지가 된다면 한번 뛰어오를 수 있는데 정치 테마는 이제 지난 대선 때도 아시겠지만은 폭락할 때는 반토막 이상 나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훅 빠져버리기 때문에 저는 비중 5%에서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 절대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여기서 지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들고 가셔서 13,000원대부터는 바로 정리하시고 정치테만 손도 대지 말아내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13,000원대에서는 매도하시고요. 정치 테마주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좀 지치신 것 같은데 자세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올라올 때 좀 매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저는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기 네. 때문에 다시 한번 매도 의견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네, 할게요. 마지막까지 매도 의견 드리면서 오늘 상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